네, 반갑습니다. 모현동 1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계시는 소유자,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6월 11일 됐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를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현동 1구역 재개발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참조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의 5월 26일 오후 6시 장소 재개발 사무실 대상 공동위원장 및 소유자 모두 안건, 재개발 구역 조정권, 재개발 구역 조정권, 임원 조정권, 상금봉사위원 토의, 공동위원장 회비 토의, 기타 이렇게 해서 공지를 한 후 정기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정기회의 내용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현재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가 참조하시고 각자 보유하는 소유 지분 수익을 창출하는데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26일 18시 회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안건 공동위원장 회비권. 그동안 공동위원장에서 월 10,000원씩 100,000원을 한도로 이렇게 회비를 자진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비를 가지고 구역 내에 있는 애사시 유리금으로 전달한다 이러고, 또 회의가 늦었을 시 특별한 그 사정이 있을 시 임원진 회비로 임원진 회의 때 식사를 한다. 또 기타 임원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소모품을 사기 위해서 주민의 돈을 쓰지 않고 공동위원장 단에서 제출한 회비로 쓰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혼선이 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어떤 부분은 10만 원을 냈고 어떤 부분은 안 내고 이게 혼선이 와서 그거를 안건으로 정리해서 그냥 환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냈던 공동위원장 단 회비는 지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영기 공동위원장께서 다 환불해 주기로 해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안건 임원 개편. 현재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위원장. 본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청하신 분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현동 1구역 재개발 처음에 준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준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뽑혔어요. 근데 준비추진위원장 상태에서 다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자. 그래서 준비추진위원장이 준비추진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공동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 한 17분 정도 이렇게 다시 재출발을 했어요. 재출발을 하고 이제 한미기획, 우리기술단, 종합그룹 환경 설계 이 세 개 업체를 계약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 17분으로 계약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17분 중에서
대표를 뽑자 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2차에서 제가 공동위원장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 대표가 돼가지고 공동위원장 대표가 회의를 여러 차례 한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소집해서 3개 업체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체결을 했어. 그래서 지금 다시 비상상태가 끝났으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추진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안건이 올라갔어요. 임원 개편입니다. 현 임원은 시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 준비 조직이므로 소유자가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활동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 추진위원회가 현 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라는 건 뭡니까? 무료로 그냥 활동한다라는 얘기죠.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그런 부분이 넓게 포함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제가 준비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박혜수, 총무 오정은, 감사 장명숙, 감사 고영기, 사무위원 김미영, 철도구역위원 김천환, 유선통닭구역위원 공석이에요. 그다음 백수 번가원 구역위원 김무승, 더존싱크대 구역위원 김성덕, 모현연립 가동위원 김용택, 모현연립 나동위원 권용대, 대림아파트 가동위원 정상건, 대림아파트 나동위원 신조왕래, 엔젤 원룸위원 공석, 추진위원 이상 1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문위원회요. 위에서 말씀드린 추진위원은 실질적으로 입안 제한 동의서라든가 이런 공지사항이라든가 기타 소식을 손발로 뛰면서 추진할 수 있는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으로 또 5분을 뒀습니다. 고충일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장상무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서정서 위원님이에요. 그 외에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분이나 모현 일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또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총 5명, 총 21명을 추진위원으로 다시 선정했습니다. 본회의 있기 전에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던 분들, 또는 감사로 돼 있던 분들, 위원으로 돼 있던 분들,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면이 새로 교체됐구나, 개편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화명을 바꿔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안건이에요. 한미기획 업무 잠시 중단할 것을 안건을 올렸습니다. 한미기획 업무가 입안 제한 동의서 진구 업무가 주 업무인데요. 입안 제한 동의서가 80분 정도 거쳤기므로 인건비 전략 차원에서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럼 다시 한미기획에서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냐? 인가 시청할 때, 인간을 시청할 때 그때 다시 또 오셔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기획 토의료 중단 시기를 정한다 해갖고 회의에서 추진 준비위원장이 한미기획 이사하고 협의해서 서로 적정한 시기를 정하면 좋겠다 해서 6월 4일부로 한미기획 업무는 잠시 중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로부터 인가를 득할 때 다시 와서 또 일을 해요. 이렇게 한미기획 직원 잠시 중단한다는 걸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미기획 중단,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기획 직원이 일일 2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일당이 일일 20만원으로 약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약 400만원 정도.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입니까?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앞으로 더 상승한다면 5천만원을 저희가 나중에 더 지급을 해야 돼요.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한미기 이사협의회에서 잠시 중단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원래 우리가 상업지역, 즉 말하자면 유탑건설 47층 짓는 그 다음 블록 상업지역에서부터 영신기획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상업지역을 제외하자라는 그 안건을 4번으로 상정을 시켰어요. 근데 왜 상업지역을 제외시키냐,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업지역에서 찬성률이 아주 저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1000세대 이상 신축을 할 시, 아파트 신축을 할 시에 1000세대 이상 신축을 하면 1세대당 약 한 평씩, 즉 1100세대를 진다. 그러면 1100평 정도 공원 기부 조항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업지역까지 포함해서 1000세대가 넘으면 결국은 다시 상업지역에 포함됐던 대부분 땅을 그 비율대로 공원으로 기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효율이 안 좋아서 그 부분도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어라고 있어요. 국어. 상하수도, 폐수가 내려가는 국어가 있는데요. 그 국어를 아파트 가운데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체 국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상업지역까지 포함하면 대체 국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경비도 많이 들고 많이 돌아가야 돼요. 밑에서 위로 다시 들어가요. 근데 이 천이라는 것은, 오폐수 관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가야 돼 정상이지, 밑에 있는 걸 잡아서 위로 올리려면 상당히 건설비도 많이 들고 효율이 안 좋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상업지역도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권 분리. 유탑에서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47층을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요. 허가 나서 작년 2021년 12월 달에 익산시 조례가 새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40층까지 못 져요. 그러면 그쪽 남양 쪽에서 정면 100% 정면 남양 쪽에서 유탑이 47층을 짓는데 그 바로 뒤에다 저희가 40층을 지었을 때 뷰도 확보가 안 되고 하루 종일 일주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지역에 높이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 사태가 직대해서 그것도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다음, 상업지역에서 이 주거지역하고 실제 공시가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근데 상업지역에 있는 소유자께서 주거지역보다 뭐 또 배 또는 2배 이상 더 종전가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복합적으로 상업지역을 같이 하면은 법적 진행 중에 분쟁 소지도 많이 있고 건설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 신축시 공원 기부에도 걸리고 이것저것 너무 많은 불리한 조항이 걸려서 상업지역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지역 소유자는 본 카톡방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지역 원래 같이 하기로 했는데 국어, 하수가 밑에서 위로 돌아서 갈 수가 없다. 1000세대 이상 신축시 한 세대당 약 한 평씩 공원 기부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다. 일주권 분리로 미분양 사태 예측한다.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찬성률이 저조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상업지역을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 채용. 월 70만원으로 월 70만원 이하로 근무 시간 일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채용한다. 사무실 위원 김미영 추천 지인으로 한다 했는데요.
김미영 위원께서 지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사회복지사인데 다른데 취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추천할 수 없다라고 전화가 와서요. 대림 아파트 B동 우리 소유자 손녀분을 추천을 해서 현재 손녀분이 월 70만 원으로 그냥 봉사한다 생각하고 사무실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직원은요, 제가 그 부위원장 감사 이렇게 상의 후 또 신조왕래 씨 몇 번 또 상의 후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채용했어요. 6번 안건 사무실 출근 봉사위원 위원 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봉사한다로 정했어요. 4월 달에서 회의 때는 우리 그 위원 중에서 이렇게 한 3분 정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사무실을 지키면 월 15만 원씩 지원할까 이런 안들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한 지원이 채용됐으므로 금전 지원 없이 위원 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무실 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고 참여하시고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사무실 위원장 사무실 칸막이 철거 장소 공간 확보 차원에서 하기로 했고요. 위원 봉사로 지출 없이 공사한다. 철거는 이제 돈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시간 됐을 때 위원분들 지출 없이 봉사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7개 안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꼭 회의로 꼭 참석하시고 이미 회의를 했는데요. 다음 달에 오셔서 왜 회의 이렇게 됐느냐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세요. 꼭 회의 때 나오셔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100%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많은 부분이 중요한 틀이 잘 가고 또 사소한 것들이 조금 각자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5월 26일 18시 회의 결과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모현동 1구역 재개발 구역 내 소유자 주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